자, 시장이 방향성을 뭐 여전히 아주 뚜렷하게는 못 잡고 있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1월 시장을 좀 뒤로 하고 희망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시장 얘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표님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진짜 이런 덕담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좋고 내 계좌에 수익이 좀 나는 게 사실 복 중에 중요한 또 복 중에 하나일 텐데, 올해도 자세한 전략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표님.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연휴 이후에 시장 어떻게 수급이 그래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돌아오면서, 그래도 좀 반전된 분위기를 보이나 싶기도 하거든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그 미국 시장 급락 때 그 모든 매크로 분석 솔직히 뭐 연준이 금리, 인플레이션, 뭐 우크라이나 보고 싶은 거 보면 끔찍한 것만 보이고 악재만.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실전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딱 두 가지 갖고만 싸워보자. 실전에서. 예, 애플하고 테슬라 그냥 떨어질 때 사봐갖고 이게 수익이 나는지 더 빠지는지 한 두세 번 나눠서 하면은 감이 잡힐 거다라고 그 우리가 구정전에 급락 때 이렇게 급락하는 공포 때 네. 여러분들한테 인덱스가 19% 그러니까 13,000까지 빠지니까 또 12,000 간다 또 맞아요. 만도 빠진다 뭐 그러잖아요. 공포가 한 번 오면 예. 정말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찍고 대반등 줄 때는 또 이게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다 그렇죠. 추세전에 또 싸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시장 그 텔레반이라고 제가 별명 짓거든요. 저 스스로 근본주의자 그냥 텔레반. 예, 그냥 그래 연준이 어쩌라고 그 뭐 박사도 못 맞추고 또 말 자꾸 바꾸는 애들 거기에 맞춰서 전략 짜는 것보다 우리 성장의 기술 대표되는 애플을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 그냥 160불에서 165불에 한 번, 네. 150불에 두 번, 네. 더 빠지면 140불에 한 번, 또 이렇게 뭐 사서 보면 어디서 이제 평균 단가가 맞춰질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터닝하나 그걸 보고 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기준은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뭐죠 이게? 그러니까 중심값의 변화. 음흠.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 저점 대비 오른 거에 이 저점을 깨는지, 네. 그리고 어디서 터닝하는지, 네. 저는 이 빨간 선이 주도주 섹터라고 봅니다. 네. 상승폭의 75% 능선이나 50% 중심값 지지하고 가면 이 직전 고점 돌파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시에도 중간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예. 약간의 하락이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지수는 급락하는데 네. 이렇게 강하게 지지하는 거. 이건 주도주. 예.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인덱스 같은 거는 이게 떨어질 때 주도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예를 들어서 기술 선자 애플 테슬라가 네. 사보는데 떨어진 폭의 지수는 요 반을 돌파하나 네. 못 돌파하나 그리고 그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제 그 더 떨어지는 게 있고 종목별로는 또 빨간 색깔로 상대적으로 더 오른 게 있을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네. 이런 거 갖고 시장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장 근본주의죠. 예, 시장은 네. 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구정에서 이제 2월 달 이제 조금 있으면 중반이니까 급락 파동에서 한 15일 정도 지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죠. 네. 제가 이 공포 지수 그러니까 시장이 공포라면 나는 이 공포가 이 25불을 돌파해서 그냥 30불 이렇게 치고 나갈 것 같다. 진정한 공포라면.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돌파 안 하고 윗골이 달려서 꺾이면 이건 공포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실제 파동을 봤더니 10월 3일 25불을 돌파 못하고 22불에서 땡 쳤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13불로 오히려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가 테슬라입니다. 네. 이렇게 막 수직 급락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테슬라도 900불과 800불 사이에서 이번 저점이 형성되나 봤더니 790 찍고 딱 돌아섰습니다. 790까지 예. 조금은 더 내려왔네요. 예, 더 내려왔어요. 네. 가장 강했던 게 애플입니다. 네. 애플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급락해 갖고 쫙 떨어졌는데
그 이후의 파동.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계속 그으라고 그랬죠. 네네.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해서 어떤 거 더 빠지고 여기는 감각적으로 여기 Z선에 놓고 나스닥을 같이 그러면 삼각형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거 갖고 판단을 하면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애플입니다. 어때요? 반등을 근데 요날 그 13,000 저점을 찍은 찍고, 날에서 대비해서 3 나오면 반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175 불 때 요번에 급락돼서 한 거 반 팔고 네. 얘가 직전 고점 1180불을 돌파하면 이건 추세전환. 음흠. 성장도 안 된다. 그럼 그거 다 거짓말. 네. 뭔가 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뭐 또 다른 변수에서 뭐 리오프닝 그다음에 네네. 또 이런 위드 코로나에서 그 물류가 문제됐던 게 뭐 어떻게 뭐 병목 풀린다든지.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고 네. 막 난리치고 곧 전쟁 난다 뭐 올림픽 기간 때 분명히 또 한다고 막 언론에서 난리쳤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타협해서 그냥 그 3월 달 정도 돼 보니까 다른 걸로 가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싸고 그러면 유가가 급나가겠죠. 그렇죠. 이런 현상 나오면 애플이 또 다시 이제 성장의 시대다 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면 이미 늦는다고요. 그죠? 그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죠. 반전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애플은 좀 반을 팔고 오히려 테슬라 쪽이나 테슬라가 이제 1000슬라를 못 돌파했어요. 그렇죠. 1000슬라를. 네. 그래서 요번에 테슬라마저 1000슬라 돌파하면 저는 그냥 연준 잊어버려. 우크라이나 잊어버려. 이제는 또 기술주 중심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뭐 직전 고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16,000. 근데 15,000과 15,500까지는 가나 보자. 요렇게 3월 달까지 체크해 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엑슨모빌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뭐 100불 넘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넘나? 실적도 뭐. 네, 잘 그러면 나오고. 엑슨모빌하고 네. 그 미국의 셰일가스 종목들 몇 개지 샘플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보면서 추적하고 또 하나는 테슬라 볼 때 저는 항상 이 엑슨모빌이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더 겁은 나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90불에서 딱 꺾여 내려가기 시작해요. 여기 그리고 제가 또 안심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올라갑니다. 요즘에 반등을 꽤. 예. 네. 그러니까 4천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장중에는 5,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코인이 같이 가요. 이 얘기는 뭔가 기술. 그러니까 코인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꿈을 주는 투기 종목. 그리고 상징적으로 테슬라가 굉장히. 그리고 테슬라도 네. 한 20조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연동돼서 네. 성장의 연결고리로 비트코인이 치고 나가면 간단히 얘기해서 테슬라가 치고 나간다는 얘기가 비슷하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누가 또 무슨 또 비트코인을 결제한다는 등 네. 뭐 여러 가지의 뭐 또 하나의 그 뭔가 트리거를 주는 재료들이 네네.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유가는 다행스럽게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 이거는 저는 75불을 깨야 안심하겠습니다. 엑슨모빌로. 네. 그러면 유가는 대충 90불에서 100불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80불 아래로 내려와야 이제 환호하는 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 대충 확인하는데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3월을 좀 봐야 된다. 급락할 때도 3월이 굉장히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여전히 뭐 예.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그게 3월 달 되면 다 진흙바닥 돼갖고 전쟁할래도 탱크가 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훈련에서 팽팽히 하는데 요새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의 언론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네. 지금은 또 프랑스가 또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쪽을 보면 오히려 이건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언론을 저는 그쪽 섹터는 언론 보지 말자. 뭐 가짜 뉴스도 많고 또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가, WTI 서브텍스일 네. 중진료, 그다음에 엑슨모빌과 셰일가스가 이게 더 치고 나가지 않고 오히려 진정이 되는. V자 나면 그게 네. 저는 시장 근본주의로 정답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또 제일 또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 뭐죠? 테크놀로지. 아, 이거는
오니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엔솔이 상장 27일부터 하루 90포인트. 그때 다들 멘붕이 오셨을 거예요. 그때 뭐 100포인트 막 이렇게 예, 그렇죠. 빠졌죠. 근데 파생 시장과 연관하면 그날이 다 바닥이에요. 음흠. 거기서 상방 배팅 하신 분은 지금까지 어마무시한 수익이 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포 때 극단적으로 엔솔을 급락시켰는데 결론은 삼성전자하고 엔솔하고 롱숏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꾸준히 사요. 네.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왜 꾸준히 살까라는 것도 계속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저는 네. 우리가 모르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에 SK 하이닉스가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발표, 아니, 앞으로. 그건 개별적인 호재인 거예요? 아니면 반도체 봄이 그래도 본격적으로 좀 오고 있다라고 그래도 봐도 되는 걸까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음흠. 다 중첩되어 있다. 네, SK 하이닉스의 개별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쇼티지나 차량 반도체나 미중 간의 갈등에서 그 틈새 전략으로 뭔가 저는 이 플러스 알파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북경 올림픽 끝나고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베이징 올림픽 사실 베이징 네. 올림픽 기간 동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난다 맞아요. 그러고 뭐 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요새 홍콩 증시가 이상해요. 저는 이게 하나의 징후 같아요. 홍콩 증시 얘기는 간간히 이제 해주셨는데 요즘은 시그널이 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제가 아는 뭐 루트나 정보 네. 라인으로는 홍콩 금융주를 자산 가치를 키우고 그다음에 홍콩 쪽 에너지를 키운 다음에 네. 그거를 담보 가치 높여 갖고 앵글로색슨계 대표되는 그 HSBC 지분 확보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들여다보자 그래서 이제 홍콩 바닥 찍은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그 순환을 홍콩 쪽에서 읽어라.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겁났던 게 홍콩 H 시장 또 그렇죠. ELS 거기에서 트리거 돼 갖고 또 한번 엔솔 상장대가 비슷한 같이 거기에서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큰일인데 네. 등등등등인데 이 문제를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 네. 이게 홍콩 H가 7자가 모이면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잘하면 9천을 넘어갈 거고 9천 포인트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사고의 훈련. 네. 어떤 연결고리 좀 찾아볼까요? 지금 이 북경 올림픽 가만 보면 굉장히 열받아요. 쟤네들 근데 맞아요. 네. 이거를 전략가적 시각으로 보면 걔네들 저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인 국제적인 올림픽 정신 없고 올림픽을 이용한 시진핑의 권력계 간단히 얘기해서 그 홍위병 집단 같이요. 하나의 그 권위나 세계적으로 우리 북경 올림픽을 통해서 스마트 그러니까 같은 디지털 위안화 우리나라 북경의 위상 네. 그다음에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등등 그래서 뭐 옛날에 중국 하면 뭐 짜가 뭐 이렇게 이런 브랜드의 새로운 그렇죠. 그 시각을 전 세계 네. 그러면서 실적도 어떤 방식이든 그 내부용으로 이거 하면서 금메달 많이 따고 그러면 우리는 막 욕하겠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는 막 그냥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심판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연상작용이 뭐냐면 그 백신 그 코로나 문제 터지면 걔네들은 봉쇄를 하잖아요. 네, 무슨 우한 봉쇄 뭐 네, 봉쇄. 네. 그러면 그게 성장률을 어마무시하게 깎아먹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경올림픽 끝나면 얘네들 리오플링 바로 가나 보자고요. 그럼 그 신호탄이 어디냐? 전 세계로 쫙 퍼지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홍콩이에요. 홍콩. 우리나라도 금융의 허브. 뭐 네. 허브도 하지만 또 네. 모든 중간지대 네. 허브 아하. 우리가 유럽을 가든 뭐 네, 하든 네. 이 중간에 거쳐서 동남아든 네. 막 이런 게 기차든 뭐든 네. 비행기든 그다음에 배든 네. 홍콩이 거점이 굉장히 중간 역할로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리오프닝에
모멘텀을 중국이 규제 안 하고 다 그냥 이제 마스크 풀고 같이 해. 그것까지 더해진다면 그러면 그 폭발력이 그럼 3월 달에 네. 얘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3월 달 정책 공작 회의에 네. 이 시나리오를 짰나 보자고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읽는데 저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우리 항공주요. 네.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 그 리오플리닝 그리고 오늘도 홍콩 잘 갔어요. 증시 갖고 네. 보겠습니다. 홍콩 증시 갖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예. 2월 16일 정도 되면 이제 연준이 뭐 성명사하고 뭐 또 뭔가 또 파월 의장이 또 무슨 또 뭐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그때 나스닥이 어떻게 되나? 이 하락폭에 정확하게 반이 얼마냐면 14,600이에요. 네. 이번에 14,500까지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상승폭의 반이 얼마냐면 13,800이에요. 이번에 눌먹 13,800 주고 다시 딱 치고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N자 되려면 14,500을 치어서 15,000 가면 이건 N자죠. 그러면 그거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테슬라가 더 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기술 성장주들이 그거 갖고 네. 보겠고요. 그러면 엑슨모빌이 오히려 역V자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갖고 계속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이 그림 보시죠. 네. 끔찍하죠. 우리 구정전까지. 세상에.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아까 공부한 3,350과 3,000집의 딱 중간값이 3,530입니다. 네. 3,500.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근데 3,530 정도 가려면 100포인트 정도 더 치고 나가야 됩니다. 요게 2월 달에 시연되나. 그리고 특히 올림픽 끝나거나. 네.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종가로 상해 증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파란 색깔이 21선이고 빨간 색깔이 122선인데 딱 122선이 3,550 정도에 있습니다. 네. 이거를 몸통으로 치고 나가면 저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겠습니다. 3월 달에 우리 3,000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있다. 3월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때도 보시면서 물론 금리 인상 이슈도 있지만 이건 사실 몇 포인트를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지 사실 금리 인상은 거의 기종사실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3월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뭔가 그때가 좀 기점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변함없으신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연준이 있자라고 했어요. 있자. 시장에서 답을 찾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지금 어디까지 모든 시장에 공포를 줬냐면 네. 이게 이제 3월 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남았습니다. 그렇죠. 7번 다 금리 인상한다. 이제 여기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최대. 예. 네. 그리고 뭐 3월 달에 0.5 BP도 한다. 그러면 이 두 번을 금리 인상 3월과 5월 할 때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해요. 그러면 이제 제로금리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해갖고 금리 인상 5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은 기정으로 할 것 같고 네. 6월과 7월에 뭔가 말이 싹 바뀌나 한번 볼게요. 뭔가 그냥 또 무슨 문구를 바꾼다든지 네. 뭔가 그러니까 3월 5월까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공포는 요번에 맞은 것 같아요. 더 뭔가 더 큰 에너지는 유가가 진짜 100불 넘어간다든지 이 우리 원달러가 뭐 1250원을 치고 나간다든지 이런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 오히려 원달러가 이제 1180원을 깨고 유가가 80불을 깨고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은 재료 노출로 움직여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유가도 지금 보시면 90불대여서 이렇게 80불대로 그렇죠. 이렇게 꺾여 네. 내려오면 이제 인플레이션 뭐지? 말 싹 들어갈 거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류의 정상화, 리오프닝이 물류의 그걸 그렇죠. 홍콩 갖고 보자는 거죠. 그거를 올림픽 끝나고 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 리오프닝 때 우리나라에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 베트남, 홍콩. 우리나라 네. 수출을 100으로 놨을 네. 때 비중입니다. 중국이 가장 27%. 높고. 네. 그 다음에 베트남이 9.8이니까 한 10% 쳐요. 네. 그러니까 그
요번에 우리가 그 알셉 그렇죠. 알셉 관련주로 요새 그 한세 시럽이나 영업무역이 알게 모르게 막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요거 두 개 합치면은 집하면 37%예요. 홍콩 6% 여기 중간에서 이제 또 유럽이나 또 이렇게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가지만 합쳐도 몇 프로 나옵니까? 15. 그러면 40 한 2, 3% 나와요. 그러네요. 그리고 일본까지 합치면 이건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여기가 다 뭐죠? 미국을 제외한 유럽도 빼고 딱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100을 할 때 거의 50을 이 중국, 베트남, 홍콩, 일본이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15%라고요. 물론 여기에서 거쳐가서 미국 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에너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을 3, 4로 보고 중국과 동남아 네. 이거를 7과 70%, 60% 보면서 뭐 베트남이 올라가거나 네. 그다음에 또 차이나가 치고 나가거나 홍콩이 올라오면 난 여기다가 중심을 대입시키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뭐야? 여행, 리오프닝, 그다음에 또 화학,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SOC가 나옵니다. 신형 SOC. 신형 SOC. 네. 오늘 중국 증시 잘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오늘 중국 증시에서 상한가 친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떤 종목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차이나텔레콤이 상한가 쳤어요. 5G, 네. 신형 SOC,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뭐 상한가를 급등을 해요. 그리고 최근 2, 3일 동안 또 제일 많이 간 게 그 SOC. 네. 그러니까 황다 문제로 아파트는 문제됐잖아요. SOC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건설. 건설에서 네. 1대1로 철도, 네. 전력 사업, 수소, 신재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것들을 봐요. 은행주는 홍콩 건설은행 홍콩 있는 게 더 급등하고 본토는 급등 안 해요. 건설은행인데 홍콩에 상장인데 있는. 그런데 어제부터는 본토도 가요. 이런 차이점들도 계속 들여다보면 그거는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공포를 요번에 다 봤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이걸 체크해 보시죠. 전에도 한번 잠깐 설명. 이게 이제 2020년 10월 30일 날 EM ETF인데 요때 11월 3일 날 알리페이 그 엔트그룹 상장하면서 이때 알리바바가 그 제일 1등, 텐센트가 2등, TSMC가 3등, 삼성전자 4등 하면서 이 막 이제 뭐 상해 증시 급등하면서 이 알리바바 중심으로. 네네. 그런데 11월 3일 날 알리바바 그 엔트그룹 못 하겠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마인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맞아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인데 이 12월 달까지는 이 알리바바가 1등을 더 비중을 높이면서 더 올렸는데 그래서 주가는 빠지는데 알리바바는 비중을 높였어요. 근데 실제는 텐센트 같이 빠지면서 TSMC가 이때 10월 말부터 급등을 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56,000에 급등해요. 네. 요 그림이 보시면 요때입니다. TSMC 70% 갈 때 삼성전자가 56,000원에서 연초 96,000원까지. 네. 그럴 때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급락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EM ETF는 비중을 높였어요. 네네. 그런데 1월부터 바뀌어요. 뭐 알리바바가 급락을 하면서 순위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TSMC가 1등으로 들어오고 네. 이게 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지금 한번 보시죠. 이제 하나씩 봐요. 네. 2022년 1월 18일 날 이렇게 볼 때 텐센트
그다음에 요게 TSMC 1등, 텐센트 2등, 알리바바 3등, 삼성전자가 4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EM이 빠졌다가 좀 대반등을 주는 척했어요. 불과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예, 1월 18일. 네. 그런데 요게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쭉 보시죠. 네. 알리바바가 오르려는 척하다가 빠지면서 네. 이제 이 그림입니다. 요게 2월 2일 날 그래프예요. 2월 2일. 예. 네. TSMC 1등 똑같죠. 네. 텐센트 2등 똑같죠. 요 3등이 삼성. 알리바바가 알리바바가 더 죽고 삼성전자가 이거 올라오네요. 처음 봐요. 포트에서 삼성전자가 만년 4위였거든요. 근데 3위로 올라서고 이게 오늘까지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무슨 거죠. 얘기냐면 네. EM 매수하면 100억 매수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3위로 꽂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비중이. 예, 비중이. 네. 그러면 이 포트를 바뀐 전략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삼성전자를 위로 올려놨을까? 이게 저는 EM과 EWI가 블랙록에 운영하는 가장 핵심 ETF인데 아시아권에 네. 우리나라에 가장 또 영향을 주고 네. 거기에 삼성전자 위치를 높여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뭐 삼성전자 여러 가지 하고 최근 1월 14일부터 외국인이 매도를 했거든요. 네. 얼마 매도한지 아십니까? 5천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가 11월 10일부터 샀거든요. 그때까지 1월 14일까지가 5조 1천억 샀어요. 아. 그러니까 11월 12일부터 지금 누계는 4조 5천억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네. 선물가 이렇게 한 거예요. 삼성전자 매도해갖고 파생시장에서 하방 공격을 급락 공격을 한 거예요. 엔솔 상장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뭔가 우리 비간 넘으면 삼성전자 끝났다는 둥.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에서 7만 2천원까지 빠지니까 이게 또 직전 저점 깨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엑스트한 게 아닙니다. 엔솔과 연결해서 롱숏 한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비중을 이제 추세로 이제 네, 더 네. 늘릴 시점이 언제냐는데 3일 전부터 야금야금씩 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EM이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1월 18 요게 봤던 게 직전 저점을 깨면서 1월 말에 하니까 우리가 이거 같이 또 떨어지니까 그렇죠. 다시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지수와 EWY 이게 어떤 징후냐면 블랙록이 우리나라 갖고 지금 파생 시장에서 꼬리 흔들기 변동성을 하고 있거든요. 엔솔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저는 3월 달 정도 되면 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서 또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중국, 제가 그래서 중국 하실 분들은 이거 하시라고 그랬죠. 중국전력건설. 이 옆에 이제 이게 대규모 SOC 이걸로 성장을 이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면 많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오늘 상한가 친 차이나 모바일입니다. 네. 그래프 위치만 보십시오. 이거는 상해 증시가 급락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형 SOC 신형 관련해서, SOC.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건설은행이 홍콩 상장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은행주 그림이 이 모양이에요. 요게 상해 겁니다. 네. 상해는 좀 다르죠. 여기 대충 홍콩은 이 상해 거로 보면 이 7위안 정도 그러네요. 수준에 와 있는데 얘는 근데 최근에 올려요. 그래갖고 야, 요게 뭐지?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야, 그래서 네. 왜 은행주가 올라갈까? 그게 저는 리오프닝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긴축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성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달부터 그 시동이 더 강화될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 북경 올림픽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디지털 위안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진핑의 권력의
위상과 공고함을 하고 또 들어온 게 푸틴 와갖고 또 뭐 지네들끼리 뭐 시베리아 프로젝트 또 만들고 뭐 난리를 칩니다. 둘이.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해양 세력과 대륙의 세력이 붙어갖고 지금 대륙의 세력들이 꽁꽁꽁꽁 지금 힘을 합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의 비중은 대륙의 거의 40, 50%가 비중이 돼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이 뭐냐? 석유와 철강, 수주, 조선,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구경제 경기 민감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나오나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볼 겁니다. 리오프닝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니까 오늘도 사실 항공주가 대단히 잘 갔고요. 리오프닝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뭐 5만 명 가까이 지금 갔는데 사실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정점까지 아직 찍진 않았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재택치료라든지 이런 체계도 조금 바뀌고 점점 이쪽으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봐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조만간 그리고 그냥 그 풍토병으로 그냥 같이 가자. 뭐 계절성 독감 정도. 그냥 문제 되는 사람들만 알아서 이렇게 개별적인 처리를 하고 국가 차원의 대대적으로 봉쇄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리오프닝은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라 보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항공. 그러니까 일단 항공. 네.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카지노. 물류 카지노.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알스테까지 영업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샘플링 한 다음에 5일 단위로 평균값을 내는데 이게 우상향이에요. 그럼 그게 정답이죠. 그냥 그게 또 하나의 키인 것 같고 그거를 막는 게 이제 그 3월 달까지 3월 10일, 9일 날이 대선이고요. 네. 10일 날이 묘하게 또 날짜 귀신같이 선물 없이는 동시만기입니다. 10일 날이. 그러면 작년 12월 물에서 롤하면서 이 구도가 3월 달에 끝나면서 6월 물로 이제 합성시키면서 롤오버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어떤 구조가 이게 롤오버 될 때 네. 주도주가 꼭 바뀝니다. 주도주의 전환이 나와요. 사실 지금 시장은 뭔가 급락 파동을 어느 정도는 진정시키고 좀 되돌리나 이런 반전이 있나라고 희망을 조금씩 갖게 하는 시장이지만 그렇게 주도하는 업종은 크게 눈에 띄진 않거든요. 지금 보면 저는 그나마 주도하는 것들 가만히 보시면 그냥 그동안 10월, 11월부터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게 그냥 시스템 LG노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나 이쪽은 오히려 오르는 척하다 지점 저점까지 맞습니다. 왔고요. 뭐 엔솔 역량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또 거래 대금이나 또 뒷받침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백조가 상장한다는 게 사실 상상을 못했었는데 엄청난 영향이 사실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피해라면 피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네. 9일날 코덱스 2차전지 ETF하고 타이거 2차전지 ETF의 리밸런싱 해갖고 여기서 자금 들어와서 엔솔이 유입될 거다. 저는 이 뉴스 보고 어저께 그 엔솔을 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면 이 뉴스의 설계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 매수 들어옵니다라고 하면 이거 또 당하시는 거예요. 벌써 다 준비해갖고 45만 원대 사서 55만 원, 50만 원 때렸어야 됩니다. 이게 뭔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게 그 시가총액 1조 2천억 정도 사이즈예요. 네. 구성을 보시면 이게 타이거 2차전지 ETF의 포트입니다. 얘네들은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삼성 SDI 9%, SK이노베이션 9%, LG화학 9%. 그러면 요 LG화학을 빠져서 엔솔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1조 2천억 중에 요 들어오는 규모가 얼마냐, 뭐 1,000억이다, 2,000억이다 말들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코덱스 거예요. 코덱스 2차 전지는
20%가 LG화학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1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가 한 요 20%라면 2천억. 그래서 아까 합쳐갖고 대충 3, 4천억이 들어올 거다 했는데 저는 벌써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네. 항상 이 실무자이나 이렇게 할 때 그 엄블레라 펀드나 빅펀드나 삼펀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올 때는 이미 거기는 받아주는 거 파킹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벌써 한 게임이 끝나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가 IPO 될 때, 엔솔 때도, 여러분들 그냥 외국인은 왜 보호제해 놓고 국내에만 있나. 그 외국인의 뒤를 추적하다 보면 이게 누구 건지 팔로우 더 머니 하면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습니다라고까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면 거기서 미리 사전에 파킹시킨 이쪽을 팔고 우리는 받아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론. 네. 결론. 네. 저는 엔솔이 45만 원과 50 요번에 그 9만 원이 고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거의 시작할 때가 고점이었죠. 예. 59만 원. 예. 네. 그래서 저는 사는 거 이건 트레이딩 정도고 3월 중순 되면 이제 MSCI가 정착 다 될 테니까 네. 여기서 그거 산다고 해서 이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LG화학 보시고 오히려 엔솔은 저는 45만 원, 이제는 45만 원과 48만 매수, 55만 원과 60만 원 사이는 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트레이딩 네. 관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다 정착된 다음에 저는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네.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이거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타이거, 캐디, 혁신, 30. ESG. 네. 한국경제지수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이거 지금 12월 8일 날 상장돼 있어요. 지금 100억 팔렸습니다. 아. 상장되는데 100억. 근데 포트는 이겁니다. 포트는 IT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리노공업. 더존비전 들어간 게 신기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더존비전 이거 MSCI에 편출돼 갖고 급락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분할 떨어지면 사볼래요. 어허. 역발성 전략으로. 네네. 미래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다 현대차. 수수입니다. 그러네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하나솔루션. 작년 10월, 11월에 물적 분할한다고 난리 쳐갖고 급락한 건데 오히려 최근에 급등해요. 여기가 이제 100억이 아니라 저는 여기 이게 이제 한국경제 그 KD 이게 얼마까지 커지냐에 따라 이거 마치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뉴딜 그 2차 전지나 네네. 뭐 BBIG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돈 넣어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3년 동안 얘가 주도하는 거 아닌가? 그럼 지금 100억 어떤 부분이요? 미래 기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사이즈가 30개 다. 저는 네. 지금 100억밖에 안 됐습니다. 10조까지 가나 보시죠. 10조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플랫폼은 카카오, 네이버 왜 이게 들어가는지 참 신기할 정도예요. 네, 요새. 두 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네. 여론 굉장히 성장주, 갖고 가는데 네. 이쪽이 딱 들어가요. 그리고 또 미래에셋 증권 들어간 건 뭐 할 수 없죠. 타이거에 그가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리고 바이오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요새 뭐 분식회계니 뭐 여러 가지 노이즈. 근데 딱 보시면 IT 플랫폼 미래기술 바이오예요. 요게 나중에 한중 리피트 지수 포트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개별적인 기업도 기업이지만 IT와 플랫폼 미래기술 바이오라는 섹터 자체를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이거를 거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네. 2022년에서 2025년 이쪽 주도다. 그리고 이게 10조까지 커지나 일단 봐라. 지금 BBIG나 뭐 메타버스나 그거 암만 난리치고 하더라도 1조짜리거든요. 1조짜리가 작년 10월 11월 달까지 에코 프로비엠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쪽은 씌우시면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경고해 드렸을 거예요. 네, 네. 오징어 설계로 여러분들 앞만 좋아 보이지만 이 비대칭성 정보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니까 15만 원대 에코 다 팔아서 나오십시오. 제가 그때 심지어는 5만 원, 7만 원 갈 겁니다. 해갖고 요걸 무지 먹었거든요. 15만 원짜리 무슨 반토막 그때 얼마? 요번에 5만 8천 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왜 갔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게 쭉 보시면 우리나라 대표성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니프티 50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 이게 100억, 1000억, 1조 이거 집어넣는 사람들이 누가 되나 한번 보시죠. 지금 100억 규모인데 네. 이게 조 단위로 가는지 보자. 조단이 갑니다. 왜냐하면 음. 그룹이 늘 거예요. 네. 은행들이 늘 겁니다. 이 규모가 그냥 개인들 넣는 것보다 큰 자금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오나 이 소속돼 있는 기업들이 기본으로 들어올 겁니다.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주식들 사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은 딱 보시면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한번 사보고 1년 후에 한번 볼래요. 이거 트레이딩 안 하고 네. 이게 지금 10,000원인데 네. 1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지금 2월 9일이니까 2023년 2월 9일 날 딱 열어볼래요. 내년 뭐 설이 언제인지 우리 모르지만 한번 어쨌든 그때까지 설쯤 2%가 살아있으면 한번 보자. 아 볼까요? 진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예, 기억을 네, 해보세요. 네, 네, 네. 돈 넣어갖고 네.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넣으셔갖고 그렇게 한번 이게 BBIG 같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이게 시가상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시가상이. 일단 그리고 삼성전자, SK 예, 예.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저는 그리고 이 미래 기술 이쪽 섹터를 제일 또 중요하게 봐요. 여기 보시면 근데 차 쪽이 지금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 제가 노상 현대모비스, 얘기하잖아요. 네. 바퀴 하나가 이렇게 빠졌다. 달리질 못한다. 그래서 이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균형을 맞춰줘서 달리게 해야 된다. 가긴 갑니까? 저는 정의성 거버넌스 순환투자 구조 이거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순서가 달라질 것 같아요. 현대 엔지니어링 구주 매출하고 돈 들어오는 것 같고 모비스 하면서 뭔가 하려다가 이번에 분할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네, 갖고 네.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IPO가 엔솔 때문에 늦춰지고 뭐 다른 방법을 통할 것 같아요. 엔솔이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반드시 순환굴자 풀어야 되거든요. 네. 돈 들어와서 풀 거가 돈이 안 들어와요. 1조 이상. 그러면 정의선 회장님 지분 순으로 갖고 있는 거를 풀어야겠죠. 그럼 지분 순으로 1등 갖고 있는 게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현대 글로비스 블록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 6천억 돈 뜯었죠. 네. 그 다음에 지분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저번에 한번 공부했죠. 네. 그 순으로 이제 그거를 담보가치 높여 그거 갖고 푸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푸는 거는 현대 모비스를 누가 갖고 있나? 네. 그거를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앞으로 풀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풀리면 이게 이제 지수가 갑니다.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억짜리가 이제 조단이 가고 1년 후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많이 가 있다. 그럼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들어가 있고 주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1년간 갔단 소리 아니에요? 그 순서가 제가 3월에는 박스. 그러니까 요번에 많이 가봤자 어디서 충돌하면 2850에서 2950에 충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치고 나가면 나스닥이 크게 부러지지 않고 네. 금리 인상했는데도 네. 상해 홍콩이 치고 나가야 돼요. 유가가 인플레이션 뭐 없네. 그리고 금리 인상 심지어는 0.5 bp 하는데 제로 노출이야. 이렇게 가야 돼요. 네네. 그 확인은 언제예요? 3월 3월. 달이에요. 3월. 여러 그러면, 가지로 3월이. 그러니까 2달 동안은 그냥 올라가면 비관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밑으로 가면 원해서 박스로 갇힌 장에 압축된 종목만 가는 거죠. 사실 3천 돌파는 단기간에 좀 3천 돌파는 금리 인상을 하고 유가가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아까 연준 뭐 아무것도 없고 우크라이나도 아무것도 없고 그때 이제 이게 돈에 들어온 속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전차 군단이 같이 가줘야 돼요. 네. 그리고 홍콩에서는 지수 홍콩 H하고 홍콩 하항생이 치고 나가지고 네. 상해는 여전히 박스. 네. 아직까지 3,700과 3,300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4전을 돌파하려면 이제 시동을 건 거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그거에 상반기 안에 보자. 그래서 이제 위기는 넘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2000 지금 770 정도니까 2850에서 2950 한 100에서 150포인트 남았는데 그게 삼성전자로 얼마 될 것 같습니다.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러면 지수 100포인트 오르는데 3,000원 갖고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매도하실 거예요? 못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가 77,000원, 8만원 갈 때 더 상승률, 수익률은 LG노텍, DB하이텍 요번에 85,000원까지 갔다 7만원 초입까지 갔다가 다시 85,000원 쌍봉 이제 이걸 뚫고 10만원 그게 해답인 것 같고 애플이 180분 뚫으면 LG노텍이 32만원과 39만원 왔다 갔다 하다가 40만원 뚫어야 뭔가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아까 제일 중요하게 보라는 거 테슬라. SK 하이닉스와 전장 LG전자가 15만 원이 아하. 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그래프 분석이든 가치 분석이든 네, 네. 15만 원을 뚫으면 다른 세상을 가는 거거든요. 그걸 뚫어주는지 3월 달에서 6월 코스로 그걸 보는 게 이번 시장을 읽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와 하지 마로 그러면 좀 나눠 볼게요. 일단 3월이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서 2월도 우리가 무사히 이제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 시장이 만약에 반전 흐름으로 좋은 흐름이 돌아온다면 지금부터 좀 모아둘 종목들, 업종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좀 몇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 어때요? 반도체는 해, 집중해야 될 섹터. 집중.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도 선도주, 후발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천번간 종목도 제가 부를게요. LG노텍, 코리아서키트, 심텍, 대덕전자 이미 이런 선두로, 것들은 네. 선도. 네, 중간이 DB하이텍, 네. 하단이 폴더폰, KH바텍, SNS텍, BH, 서울반도체. 한꺼번에 다 가지 않아요. 네. 다 가면 이제 된 거예요. 그거는 SK하이닉스나 삼성, LG전자가 15만 원 뚫고 삼성전자가 8만 원 정도.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M&A 제로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해결됐다는 얘기고 네. 그 불법 승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해결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거가 그래서 집중해야 될 건 IT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집중할 있어요? 게 네. 리오프닝이에요. 리오프닝주. 아까 예. 말씀해 주셨던 그러면 뭐 항공주, 일단 카지노. 물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쪽은 내수예요, 내수. 근데 이미 좀 이것들 중에 한 반 정도랄까요? 간 것들도 많지 않을까요? 이것도 간 거, 안 네. 간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러니까 선도주 있고 후발주 있어요. 그 선도주만 관리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로 찍었는데 심지어는 롯데관광개발 가고 파라다이스 안 갈 수도 있어요. 아주 골 때리는 장이라는 얘기예요. 거래 대금 규모라든지 뭐라 그럴까요? 집중화 뭔가 펀드나 뭔가 사모펀드나 뭐해서 매수 집중화 전략에 간택된 종목만 가는 거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골라야 돼요? 그래서 네. 다시 아까 이 그림을 네네네. 다시 맨 처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 리오프닝주가 좋다고 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가는 종목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종목 선택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그 4등분 했을 때 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 그림. 중요하다고 하셨던 처음 시작할 때. 네. 이렇게 IT는 오른 것 중에 중심에서 요 위에서 지지하는 걸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바닥에서 있는 거는 7대3이나 그 여유자금가 놓고 나눠서 사는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올라오면 바로 두들겨 맞는 정도. 목표 수익률 짧게. 그러니까 선도주가 지금은 가는 쪽은 더 가는 건 더 많고. 간다.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거는 그냥 후발주는 후발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래 대금이 네. 15조에서 20조가 되고 아까 얘기한 홍콩이나 모든 게 다 불확실성 제거되고 금리 그러니까 이거는 3월 달보다는 5, 6월 달에 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2, 3월 달에는 충돌되는 시장이라고. 네. 간다 안 간다 다시 떨어진다 뭐 비관론자 낙관론자 충돌할 거고 이거 기술적 반등에 불과해 때려 오를 때 현금 만들어 네. 이게 다 충돌되는 지점이거든요. 네. 이거를 극복해서 가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장이 가야 돼요. 전차군단에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축은 엔솔, LG화학, 요거는 현대차. 이게 다 같이 롱으로 가야 돼요. 하나 롱 가는데 숏 가고, 요거 숏 가는데 롱 가고, 안 보내는 거예요. 계속. 요 꼬리 변동성으로 레버리지 일으켜갖고, 삼성전자 요새 1,000원에 옵션이 100에서 200이 왔다 갔다 해요. 선물이 5 내지 10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장은 녹아나는 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들만 하는 장이라고. 그런데 이게 방향이 다 같이 가요. 네. 그러면 이건 지수를 끌고 가는 장이에요.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근데 오늘 말씀 종합해 보면 걸릴 거잖아요. 그게 그쵸? 3월 중순 확인할래요. 금리 인상. 0.25 하는지 0.5 네. 하는지 그때쯤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북경 문제라든지 정책 공작 회의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해결될 거고. 네. 그래갖고 그게 파생 시장으로 딱 정확하게 285예요. 385. 385, 2,850, 삼성전자 77,000원. 네. 그러니까 75,000원과 77,000원이 삼성전자가 저항이 되면 안 돼요.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이벤트 드라이븐으로 아까 얘기한 EM 지수를 롱으로 보내든지 EWI를 롱으로 보내든지 그러는 에너지가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M&A 발표가 그런 이슈들도 4, 50억짜리 그냥 인수했습니다. 뭔가 발표가 나와줘야 돼요. 그게 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림픽 끝나고 정책공작회의 딱 들어갈 때 상해가 치고 나가면서 홍콩을 봉쇄나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까 얘기한 장대 양봉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형 SOC라든지 요새 헝다 얘기들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새 좀 예, 들어갔어요. 헝다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지금 보면 이 중국 증시도 보면 네. 끔찍해요. 롱숏이 너무 차별화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잘못 건들면 뭐 거의 하한가 치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어떤 거는 아까 차이나 모바일이라든지 신형 SO라든지 디지털 위안화 같은 거는 벌써 바닥에서 어떤 거는 뭐 30, 50%씩 그냥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나와요. 근데 전체를 딱 보면 시가총액에 귀지 못해주나 이런 것들 안 올리기 때문에 네. 지수는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의 차별화가 이 중국 증시도 들여다보면 극심해요. 네. 마치 우리나라도 이게 뭐 2대 8이나 3대 7 같아요. 가는 20% 30% 나머지는 녹아나는 장. 근데 이게 반 이상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게 어디냐? 코스닥의 시가 상위 종목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코스닥 시가 상위 종목들 제가 2차 전지나 그런 바이오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럴 때 네. 저도 또 시장 근본주의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상상을 해요. 네. 데이터를.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격자 모델 만들어서 물고기라고 생각해요. 물고기. 예. 거기에 칩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나는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 칩이 어디로 모이나 이 상상이 되죠. 네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격자 모델. 그러니까 섹터별로 스마트폰 반도체 나눠 갖고 기준점은 팬데믹 때 저점. 그래놓고 이 종목의 그 상승률 괴리도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나. 지금 딱 보면 이제 내일 이제 언팩 행사인가 새로운 신제품 발표하잖아요. 이때 KH바텍, 세경하이텍 이런 것들 비해 팍 치고 나간다. 네. 그러면 요 밑에서는 또 DB하이텍과 요 AD 테크놀로지, SNS텍이 이게 20%짜리 칩 20%짜리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게 나면 요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쭉 봐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조금 작게 할게요. 네. 글씨 안 보이시더라도 이 섹터만 봐요. 한쪽은 IT 대표 종목, 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음식료, 의류, 화장품, 면세, 이건 내수죠. 이쪽 섹터는 여기는 경기 민감재, 조선, 기계, 정유, 화, 태양광 이런 걸 놓고 매일 돌려봐요. 그래 놓고 매일 보다 보면 이게 수치가 우상향 되니까 우하향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5일 동안 딱 주말에 쫙 스프레드로 펼쳐놔 봐요. 그래놓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해서 뭐 금요일까지 쫙 보면 어느 거로 이렇게 응집되는 게 생겨요.
제가 최근 요번 1월 27일부터 바닥 찍고 딱 응집되는 에너지가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물고기 네, 에너지가 네, 막 네, 모이는 네. 거. 네. IT,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의 리오프닝. 리오프닝 주. 그리고 서서히 수주 관련주들, 삼성 엔지니어링, 뭔가 현대건 뭔가 이렇게 수주 관련된 네네. 그리고 중동하고 연결된 거 이런 것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플러스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오히려 급락했던 3분의 1 토막됐던 뭐 수젠텍이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급등하는데 올려놓고 변동성이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풀이 파동이지 주도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리오프닝 되고 막 진단 뭐 확산되고 해서 뭐 진단 키트 관련된 좀 뭐 사라 그러는데 그렇죠. 저는 올라갈 때 때리고 나와. 그건 나올 하지 마. 시점이다.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원격 진료들이 이상하게 모여요.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응집이 돼. 물고기 떼들이 막 모여요. 이 코로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좀 바뀌고 원격 진료 바뀌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진단 키트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미 박살난 거에 대반등이고 새롭게 뭐 플랫폼으로 새롭게 하는 거 뭐 비트 컴퓨터나 유비케어나 아니면 로봇 수술용 로봇 네. 관련 뭔가 그 시스템이 이동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하고 신형 SOC가 하니까 그쪽으로 주가는 안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막 들어와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격자 모델로 쭉 보면 지금 이렇게 이걸 보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일주일 동안 우리도 개별적으로 요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엑셀 갖고 쫙 네. 들여다보면 뭔가 이렇게 그 에너지가 응집되는 쪽이 생겨요. 그런 부분을 예. 좀 체크하면서 사실 네,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말씀해 주신 건 어쨌든 시장의 큰 변곡점은 3월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딱 날짜 찍어드릴게요. 3월 10일. 3월 10일 대선 다음 만기일과 날이네요. 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셨는지 결정나는. 대선 예. 어쨌든 다음 날. 예, 대선. 네.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 시점으로 해서 시장에 큰 변곡점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한 주에 한 번씩 또 만나면서 시장 그날이 대비해 우리가 보겠고요. 못하죠. 네. 그날이 10일이 목요일 테니까 수요일 날이 그때 선거니까 네. 그러시겠네. 그쯤에. 그러면 그거 끝나고 네. 다음 주에 이제 결판이 나겠네요. 시장이 네, 어떻게 예, 될지. 예. 그 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 했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 시장 여태까지 잘 견디셨고 우리 또 한 주 잘 견디고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